환자분들 한의원 오셔서 공진단이 진짜 효과가 좋은 건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진단이 어떤 효과 있는지, 누구한테 좋은지, 또 종류가 엄청 많던데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또 들어가는 약재는 뭔지, 실제로 제가 검색해봐도 공진단 관련해서 비슷하게 만든 가짜 공진단들도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환자분들에게 공진단 처방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백세 한의원 송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직접 조제해서 환자분들께 처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처방하고 있는 공진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도 홈쇼핑에서도 공진단 종류가 많던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가짜 공진단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공진단 구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방 공진단이라고 하면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 꿀 딱 이렇게 5가지 약재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약재들이 귀하고 비싼 약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가의 사양이나 녹용 말고 다른 약재들을 추가로 섞거나 다른 약재들로 대체해서 공진보, 침양환 이런 공진단 비슷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진단의 효과가 사양이랑 녹용 이 2가지 약재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함량이 기준 함량보다 좀 모자라거나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성분표를 봤을 때 한 구에 5g이라고 했다면 공진단 한 구당 사양 100mg, 그리고 녹용, 당귀, 산수유 각 등분 총 2.5g, 그리고 나머지 꿀 2.5g 이렇게만 들어간 게 진짜 공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숙지황이나 인삼 아니면 다른 약재들 이런 게 들어가 있거나 방부제인 벤조산 나트륨 아니면 유화제인 글리세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진짜 공진단으로 볼 수 있는 효능과는 거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양환이 한참 동안 유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건 가짜 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진짜 약으로 쓰이는 대한약전에 등록된 진짜 침양은 베트남 지역에 자생하는 침양나무가 몇백 년 동안 묵으면서 생긴 침양나무의 수지거든요. 학명으로는 아퀼라리아 아갈로차라고 하는데요. 이 침양은 실제로 지금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 관리하는 기관인 사이티스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사양만큼이나 비싸서 주먹만한 침양 한 덩어리에 가격이 1억 정도 호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진짜 침양은 사양보다도 구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침양환이라고 엄청 많이 처방하고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베트남산 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재배 침양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식약처에서 분석을 했는데 베트남산 진짜 침양이랑 인도네시안 침양이 성분 패턴이 다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베트남산이랑 인도네시아산 침양은 확실히 효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약재인 사양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짜 사양입니다. 사양노루가 멸종위기 동물이라서 사이티스 조약에 묶여있기도 하고, 또 워낙 고가의 약이라 가짜 사양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양은 사양노루의 생식기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문제는 멸종위기 동물이라 국제적으로 포획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티스 기관에서 매년 어느 지역에서 몇 마리만 딱 잡아라 쿼터제로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수입할 수 있는 국가도 딱 제한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산 사양만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사양이 10g에 지금 가격으로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1g에 17만 원 정도라 굉장히 고가 약재인데요. 그래서 사실 가품도 많았고 수입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도 그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2021년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가짜 사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양이 국내로 수입될 때 사양의 유효 성분을 검사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수입사가 이 서류를 위조하고 변조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식약처에서도 유통되는 사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사양은 일일이 수입될 때 검사를 진행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사양통에 부착되는 사이티스 증지를 일일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 잘 된 사양을 확인하실 때는 사양통 입구에 사이티스 증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시험 성적서 함량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양이 워낙 고가의 약제이다 보니까 사양 대신에 목향이라는 약제를 대용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목향공진단, 녹용공진단 이렇게 간편하게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방야갑편이라고 1885년 고종 때 발간된 의서가 있는데요. 이때도 사양이 구하기 어려운 약제라서 사양이 없으면 목향을 넣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구하기 힘들고 너무 고가인 사양 대신에 목향을 넣은 목향 공진단을 만들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목향이라는 약제는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스트레스 받은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공진단의 기력을 북돋는 효과에다가 몸을 안정시키고 편하게 해주는 목향공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총명공진단이라고 만들기도 하는데요. 목향공진단에다가 원지나 석창포, 익지인 이런 총명탕 성분 약제들을 추가해서 만드는데요. 머리 맑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해서 수험생들한테 집중력, 공부 체력 높여주는데 처방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용공진단은 목향공진단에다가 녹용 용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녹용 중에 제일 좋은 녹용인 러시아산 분골녹용 사용해서 기력 높여주고 면역력 높여주는 녹용 효능을 훨씬 더 강조한 공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진단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간에 도움이 된다. 남녀노소 빠른 기력 회복을 증진시켜준다. 남자 장년층의 남성 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기력 떨어졌을 때나 면역력 떨어졌을 때나 두루두루 많이 처방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처방했을 때 어떤 때 좋았냐면 사양공진단은 첫 번째로 너무 크게 아팠거나 수술을 했거나 해서 강한 보약이 필요했을 때, 그리고 어르신들이 중풍, 치매, 파킨슨 이런 뇌 기능이 급성으로 안 좋아졌을 때, 또 마지막으로 남성 기능 떨어졌을 때 처방해서 득효한 경우가 많았고요. 녹용공진단은 장년층이나 어르신분들 만성적으로 체력이랑 면역력 보강하기 위해서 보약처럼 한 달에서 3달 정도 처방해보면 진짜 좀 기운이 많이 난다, 예전이랑 다르게 쌩쌩 좀 돌아가는 느낌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총명공진단은 수험생들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공부 체력 있어야 오래 공부할 수 있거든요. 또 의외로 시험장에서 평정심이랑 순발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되시라고 처방을 많이 했습니다. 공진단 복용하실 때 몇 가지만 유의하시면 더 효과 좋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복용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한 알씩 꼭꼭 씹어 먹는데요. 이걸 대충 씹어서 삼키지 말고 꼭꼭 오래 씹거나 입에서 녹여서 먹으면 훨씬 좋은 효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안에 머금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눈이 좀 또렷해진다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공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양의 향이 머리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양공진단의 효능이 사양의 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양공진단은 처방하고 나면 바로바로 복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뒀다가 잠자기 전에 한 알 상온에 꺼내 두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말랑말랑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그냥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꺼내서 딱딱한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는 게 효과가 훨씬 나을 겁니다. 복용 기간이랑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공진단 복용 기간은 보약처럼 생각해서 최소 한 달 생각하시고요. 길면 3달 넘게까지도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달에서 길면 2달, 3달 이렇게 드시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시는 경우 많을 거고요. 수험생들은 수험기간 내내 꾸준하게 복용하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먹고 나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2알,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드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공복에 2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약효가 다르다고 느낄 겁니다. 공진단 부작용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장기 복용하다 보면 간에 안 좋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진단은 오히려 간 해독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공진단 복용하고 나서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머리띵함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내 몸이 너무 허하면 이 보약 성분을 다 못 받아내서 그렇거든요. 몸에 부대껴서 그런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공진단 용량의 문제라서 한 알 말고 반 알 쪼개서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반 알씩 드시다가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한 알씩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공진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조심해야 될 거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처방하고 있는 공진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제일 좋은 약재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처방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